안녕하세요. 금일 레딧 Ansible Automate 2021 행사의 키노트를 맡게 된 최원영입니다. 저는 레딧의 클라우드 플랫폼 영역의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고, 오픈소스 기술의 올바른 활용과 참여가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를 더 빨리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비드19로 인해 맞이하게 된 새로운 일상인 뉴 노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죠. 모임은 제한되고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소통은 꺼려지고 온라인 미팅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저녁과 주말에는 외식이 아닌 배달 음식을 즐기게 되었고, 대형마트보다 거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상용품과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은 기존과 다른 뉴 노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거의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었죠. 이런 디지털 경험이 우리의 일상에 더 많이 개입을 하고 이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고,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아마 가장 진보한 진정한 디지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디지털 시대의 경험을 뒷받침하는 IT 서비스와 운영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불어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적 조류 변화에 잘 적응한 조직들이 시장의 경쟁력을 우위를 가져가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많은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뉴노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고객들은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하는 방식을 점점 더 기대하고 있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행동 패턴의 변화는 비즈니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고객의 디지털 요구사항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관련 기능들을 더 빠르게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트워크 보안의 범위는 더 확대되고 운영 시스템의 다운타임 허용 범위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IT 운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디지털화 될 것이고, 자동화를 통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의 얘기로 향후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한 것을 약간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트너가 연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는 향후 비즈니스의 니즈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고, 새로운 업무 일상을 세 가지의 주요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느 때보다 사람 중심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지만 디지털 순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경험을 면밀히 관찰해서 구현해야 할 것이고, 보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두 번째로 장소 불문하고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프라 및 운영은 247 지원을 기본으로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247로 모니터링하는 인력이나 팀을 운영하는 것은 비즈니스 환경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이러한 능력을 만들 수 있느냐겠죠. 세 번째는 탄력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경제적인 분야에서 겪은 일들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비즈니스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빠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더불어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준비되고 서비스와 연관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화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반복 가능한 모드로 전환해서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에서 자동화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수 있겠죠. 자동화를 통해서 운영 중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신속성을 높여주고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도입, 해제, 확장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수행해서 고객에 대한 SLA를 잘 지킬 수 있겠죠. 앞서 언급한 247 서비스와 같은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화 기술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자동화를 통해서 기존의 기술 부채를 또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 스택과 그 복잡성은 항상 새로운 서비스 계획 실행을 지연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최적화, 상호 연계, 일관성 등이 없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교체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자동화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계획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뉴노멀 환경에서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공할 차세대 역량과 혁신을 예견하고 이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할수록 혁신 및 신기술에 대한 지원이 쉬워집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코드이므로 코드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을 자동화와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프로세스를 코드화하기 위한 수단을 자동화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여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마 다음에 그림과 같은 로드맵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데요. 먼저 제일 아래 있는 IT 오토메이션, IT 자동화의 역할은 운영 중에 상시 일어나는 반복되는 작업들을 일련의 목록으로 만들고 서비스 운영 워크플로우와 연계하고 이것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운영자들은 단일한 반복 작업들을 대상으로 자동화를 시작합니다. 또 작업을 마치고 더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또 수행하고요. 그 작업이 문제없이 완벽하게 실행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 IT 자동화를 구현을 합니다. 만일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그 사람이 담당하던 작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수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대응도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로 이 작업 프로세스를 중앙 집중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개인들의 작업들을 더 가치 있는 결과로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화된 자동화이고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이것이 자동화 여정에서 가장 공통의 일반적인 바람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진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안목을 또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화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새로운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DevOps,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들입니다. 인프라 기반이 잘 안정되고 자동화되면 자연스럽게 최신 개발 도구들이 도입되고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동화를 진행하는 팀은 단순히 기술 조정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말 혁신을 주도하는 변화의
에이전트가 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게 갖춰지면 비즈니스 요구를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반영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대응력이 뛰어난 기술 스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비즈니스의 요구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신의 기술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제도화된 전사적인 자동화, 즉 아주 잘 정착된 디지털 전환 행위를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데브옵스 문화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충분히 개방적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개별 사용자의 요구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어야 할 것이고요. 조직의 다양한 기술 스택의 여러 부분과 연계해서 자동화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 계획들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레딧 앤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입니다. 레딧 앤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단순히 자동화를 구현해서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서비스 자동화를 위한 협업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인프라의 확장과 신속성은 조직의 IT 전략을 지원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앤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엣지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걸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반 기술과의 인증된 자동화 콘텐츠를 통해서 각각의 환경에서 동일한 목적의 자동화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야맨 형태의 플레이북을 통해 쉽게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고 기존 에이전트 방식의 솔루션의 구현을 에이전트 없이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과 복잡한 과정 없이 차세대 인프라 운영 방식을 디자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엣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어떤 환경이든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자동화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도 심플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딧의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한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cloud.reddit.com 이라는 URL을 통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딧 계정으로 cloud.reddit.com에 접속을 한 후에 로그인하시게 되면 이 계정하고 연결된 서브스크립션에 따라서 레딧의 SaaS 서비스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저기 렐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 기능입니다. 인사이트는 시스템의 취약점 또는 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알려주는 그런 SaaS 서비스입니다. 레딧 앤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서브스크립션에는 레딧 인사이트 4, 레딧 앤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그리고 오토메이션 허브, 오토메이션 서비스 카탈로그가 이 세 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레딧 인사이트 4 레딧 앤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조직의 자동화 작업들을 분석하고 관리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직의 이 자동화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레포트를 생성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맞춤형으로 알림을 생성해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를 통한 ROI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토메이션 허브를 통해서 자동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레딧과 인증된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이 자동화 컨텐츠를 이것을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컨텐츠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원되는 다양한 기술 스택의 자동화를 빠르게 구현하실 수가 있고 자신만의 어떤 컨텐츠 리포지터리도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토메이션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는 플레이북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작성한 자동화 카탈로그를 통해서 플레이북 작성을 하지 못하는 사용자들도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화의 어떤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이런 것들을 또 승인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메이션 어답션 전이라는 레드햇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자동화 여정을 레드햇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직의 자동화 도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토메이션 어답션 전이 레드햇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조직의 어떤 자동화 여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Ansible 오토메이트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세션들을 통해서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서의 자동화 방향성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자동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키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